탐사정을 시추해 가스층을 확인해도 가스전 발견의 성공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려면 DST라고 하는 생산성 시험을 해야 합니다. 2004년 1월 실시한 생산성 시험에서 양질의 가스가 원활하게 생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저는 미얀마 에너지부 장관을 모시고 시추선 현장을 방문해 가스가 분출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생산성 시험까지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시추를 통해 가스가 어느 범위에 분포하는지 확인하고 생산 가능한 자원량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스를 구매할 판매처를 확보하고 가스 판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뒤에야 최종 투자 결정, 즉 FID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가스전 개발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소영 박사 에너지 스토리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쇠 가스전을 발견하기까지의 탐사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쇠 가스전 발견 이후 이루어진 추가 가스전의 발견과 평가, 판매처 확보, 그리고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쇠 가스전을 발견한 이후 본격적인 탐사와 평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추가 가스전을 찾기 위해 탐사정을 시추하는 동시에 쇠 가스전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공의 평가정을 시추했습니다. 2004년 쇠 가스전에 이어 2005년에는 북쪽에서 셰퓨 가스전이 발견되었고 2006년에는 남쪽에서 미아 가스전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로써 3년 연속 매년 하나씩 새로운 가스전을 발견하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3개의 가스전이 연속적으로 발견되면서 단일 가스전이 아니라 대규모 가스전군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평가정을 시추해 가스층의 분포와 연속성을 확인했습니다. 쇠에서는 6개 시추군 가운데 모두 가스가 확인되었고 셰퓨에서는 5개 시추군 가운데 3개, 미아에서는 3개 시추군 모두에서 가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평가된 2P 가체 자원량은 약 4조 세제곱피터였습니다. 이 자원량은 제3자 전문기관의 공인 인정을 받아 가스 판매 협상과 개발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대규모 가스전이 발견되었지만 다음 과제는 생산될 가스를 장기간 구매할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인도의 국영석유회사와 국영가스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미얀마 북서부 해상에서 가스가 발견되면 방글라데시를 거쳐 인도 콜카타 지역까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가스를 가져갈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협상을 진행했지만 가스관 통과 조건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관련국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이 방안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인도와 중국, 태국을 대상으로 육상 가스관을 통한 판매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방글라데시를 거치지 않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태국은 이미 미얀마 남쪽 해상의 야다나 가스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남서부 지역의 천연가스 수요를 고려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요처가 멀리 떨어져 있어 장거리 가스관 수송비 부담이 컸기 때문에 입찰에서 제시된 가스전 출하 가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LNG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과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LNG 판매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와 일본의 마루베니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정부가 가스를 중국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얀마 서부 짝표에서 중국까지 송유관을 건설해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를 공급받기로 이미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스관을 추가로 건설해 쇠 가스전의 가스까지 공급받으면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LNG 판매를 추진하고 있던 저희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지만 미얀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국 측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년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에너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의 정책과 가스전 개발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는 저희의 의지가 서로 윈윈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장거리 가스관 수송에도 불구하고 LNG 가격에 상응하는 경쟁력 있는 가스전 출하 가격과 유리한 공급 조건을 확보하여 2008년 12월 가스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5억 세제곱피터의 생산 가스 가운데 4억 세제곱피터는 중국에 판매하고
나머지 1억 세제곱피트는 미얀마 국내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가스전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유의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천연가스는 약속한 물량을 수요처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생산량이 유지되도록 단계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쉐 프로젝트도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루 약 5억 세제곱피트의 가스를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계획과 각 가스전의 특성을 고려해 3단계로 나누어 개발되었습니다. 1단계 개발에서는 플랫폼과 파이프라인 등 핵심 생산 설비를 건설하고 쉐가스전과 미아가스를 중심으로 개발해 2013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생산량을 보완하고 추가 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쉐가스전의 다른 구간과 쉐퓨 가스전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2년부터 추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가스전의 압력이 낮아져도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압 압축 설비인 LP 컴프레서를 설치하는 3단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단계적인 개발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가스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해상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처리한 뒤 육상까지 운송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쉐가스전 위에 설치된 대형 해상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생산장에서 올라온 가스와 물을 분리하고 가스를 판매 규격에 맞게 처리합니다. 미아가스전에는 별도의 플랫폼을 설치하지 않고 해저 생산 설비를 배치했습니다. 미아 생산장에서 나온 가스는 직경 14인치 해저 가스관을 통해 쉐 플랫폼으로 보내집니다. 플랫폼에서 처리된 가스는 다시 직경 32인치 가스관을 통해 미얀마 서부 해안의 육상가스 터미널 OGT로 운송됩니다. 해상 플랫폼과 주요 생산 시설의 EPC 공사를 위한 입찰하는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참여했으며 최종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설계와 기자재 조달, 제작, 운송, 설치를 모두 포함하는 대규모 공사였으며 당시 한국 기업이 수행한 대표적인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쉐 플랫폼은 바닷속에 고정되는 하부 구조물인 자켓과 그 위에 설치되는 상부 생산 시설인 탑사이드로 구성됩니다. 탑사이드는 길이 약 98m, 폭 56m로 한 층의 면적만 해도 축구장에 가까운 규모이며 전체가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탑사이드 높이는 약 56m로 아파트 약 20층 높이에 해당되며 시추탑 꼭대기까지 포함하면 전체 높이는 약 110m에 이릅니다. 이곳에는 가스 처리 시설뿐 아니라 발전 설비와 압축기, 제어실, 작업 공간, 생활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부 자켓은 길이 76m, 폭 61m, 높이 128m 규모로 제작되어 해저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구조물을 육상 제작장에서 완성한 뒤 해상으로 운송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는 작업 자체가 매우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플랫폼 내부에는 수많은 배관과 계측, 제어 설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플랫폼의 한 개층입니다. 한 층의 높이만 보아도 플랫폼 전체가 얼마나 거대한 구조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생산된 가스는 먼저 미얀마 서부 해안의 육상 가스 터미널인 OGT로 보내집니다. 이곳에서 가스의 양과 품질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육상 가스관을 통해 중국 국경까지 수송합니다. 미얀마 구간의 가스관은 길이가 약 793km이고 직경은 40인치입니다. 가스관은 미얀마 서부 해안에서 출발해 산악지역과 여러 강을 지나 중국 국경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운영회사는 Southeast Asia Gas Pipeline Company SEAGP이며 지분은 중국 CNPC가 50.9%, 쉐 사업 참여사들이 49.1%를 보유했습니다. 건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었으며 투자비는 약 20억 달러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송유관과 가스관을 나란히 동시에 매설했습니다. 쉐 가스전 개발 과정에는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쇠가스전 1단계 개발 사업은 투자비가 약 25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에 중국 측이 주도한 미얀마 육상가스관 건설비까지 합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약 4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대우그룹 해체 이후 독립회사로 출범한 대우인터내셔널의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규모 개발 투자가 본격화되던 2010년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면서 회사는 포스코 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적 기반이 강화되어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유럽의 미얀마 제재가 시행되던 시기로 국제금융과 기자재 서비스 조달에도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해상 플랫폼과 해저 설비, 해저 배관, 육상 가스 터미널 등이 여러 국가의 제작장에서 동시에 건설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공정을 관리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설비가 정해진 시기에 완성되어야 전체 생산 일정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공정 관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당시 해양 플랜트 업계의 호황으로 현대중공업에 여러 대형 프로젝트가 동시에 집중되어 제작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현장에서는 사이클론과 우기의 집중호우로 육상공사에 피해가 발생했고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에서 제작되던 일부 기자재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우 개발팀의 뛰어난 사업 관리와 주도 아래 각 참여사와 시공사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주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초과나 공기 지원 없이 개발 사업을 완성하여 마침내 2013년 6월 가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직한 이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쉐 프로젝트 지역에서는 기존 3개 가스전 외에도 추가 탐사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2020년에 남쪽 심해 지역에서 마하 가스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마하 가스전이 위치한 해저 지형을 보여줍니다. 수심 약 1050m에 위치한 마하 가스전은 2개의 생산전과 해저 생산 설비를 설치한 뒤 기존 쉐 가스전의 생산 시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하 가스전의 자원량은 6,600억 세제곱피트로 평가되었습니다. 2027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쉐가스전 성공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쉐가스전은 약 4조 세제곱피트의 가체 매장량을 보유한 세계적 규모의 대형 가스전입니다.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약 7억 배럴, LNG로 환산하면 약 8천만 톤에 해당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2000년대 발견된 대표적인 대형 가스전이며 한국 기업이 직접 탐사해 발견한 유가스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성과였습니다. 쉐 프로젝트는 대규모 수익을 창출해 대우인터내셔널은 물론이고 사업에 참여한 파트너사들의 경영 성과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생산물 분배 계약에 따라 사업 수익의 상당 부분이 자원 보유국인 미얀마에 배분되어 국가 재정과 에너지 공급에도 기여했습니다. 쉐 가스전의 발견은 그동안 세계 석유 회사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미얀마 서부 해상의 새로운 탐사 가능성을 입증한 성과였습니다. 특히 심해 환경에서 퇴적된 터비다이트 저류촌과 승서 트랩의 유망성이 부각되면서 라카인 분지는 새로운 탐사 지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국제 석유 회사가 미얀마 서부 심해 광구 탐사에 참여했으며 쉐 가스전의 발견은 미얀마 심해 탐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쉐 프로젝트의 성공은 한국 기업인 대우가 보유한 기술력과 사업 역량으로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대우는 단순한 지분 투자자가 아닌 E&P 운영권자로서 관권 지도부터 탐사와 평가, 가스 판매 협상, 개발과 생산에 일어난 전 과정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또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가스전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함으로써 탐사 능력뿐만 아니라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입증했습니다. 쉐 가스전의 발견과 개발 과정은 국내외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되었습니다. 2013년 11월에 SBS에서 2부작 다큐멘터리 벵골만 13년의 기적이 방영되어 탐사에서 개발까지 이어진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 5월에는 미얀마 국영방송 MRTV에서도 관련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경험과 당시의 여러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6년 7월
황금가스전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의 부제는 미얀마 바다에서의 도전과 성공입니다. 2017년 5월에는 미얀마 독자들도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미얀마의 판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가스전의 발견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탐사 초기의 판단과 실패 위험, 파트너들과의 갈등, 가스 판매 협상, 대규모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쉐가스전 사업이 성공하기까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우 EMP 임직원들이 사업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이어진 대우 인터내셔널의 다른 부서들도 인력과 예산, 계약과 금융 등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대우 EMP의 미얀마 직원들 역시 자국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가 사업에 큰 자부심을 갖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주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당시 미얀마 정부 관계기관과 MOG의 협조가 있었으며 파트너사와 시공사, 현지 협력업체들의 노력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면서 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오랜 기간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황금가스전의 발견과 판매 그리고 개발에 이르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